요 문장은 내가 잘 아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인데, 선생님 사기꾼 구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 사기꾼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기꾼도 종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기꾼이 있어요. 회사가 망하는데 뭐 어쩌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꾼은 어떻게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많은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찰하는데 첫 번째, 조금 행동이 옛날하고 좀 달라. 평상대로 행동하던 거하고 좀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하게 돈을 쓰는 경우도 있어. 친구들을 만나면 구두쇠처럼 놀던 친구가 뭐 룸사롱에도 가자고 밥도 사주고 뭔가 그러면서 골프 회원권도 한 개만 있던 사람이 한 개 더 사고 그러면서 뭐랄까 좀 사람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을 잃어버린 형태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상심을 잃어버린 형상이 일어나거든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까, 평상심을 왜 잃어버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회사 경영에 대한 재무구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쪼여오거든요. 몸을 쪼여오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상대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짓을 하느냐면, 갑자기 화를 벌컥 낸다든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신경질을 팍 올린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막익지, 혹격지 이랬거든요. 입신무량이면 흉한이라 이랬던. 그게 무슨 말이냐. 부자가 이래 막을 내릴 때는 혹격지, 간혹 격한 짓을 하느니라 하려고 부딪히려 하고, 그러고 고함을 빽 지르고, 그 다음 입신무량이면 자기가 갖고 있던 항구한 성격, 즉 평상심을 딱 이렇게 흔들고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부도 낼 정조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보고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 친구는 참 없이 살았어. 그러면서 조그마한 제조업을 해갖고 일어난 사람인데, 그때 그건 부자는 아니에요. 종업원이 한 50명 정도 될까 하는 회사를 운영해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 사람이 워낙 착하고 정말 뭐랄까 내 거 좀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인상도 좋고, 겸양의 미덕, 아까 겸의 미덕을 잘 갖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내를 찾아왔어. 선생님, 내가 참 존경하고 괜찮은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걸핏하면 내가 어음도 좀 빌려 쓰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회장님이 내보고 한 부르더만은 자기 회사가 좀 힘드니까 융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네가 좀 연대보증을 써달라 하는데, 쌤이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어. 안 된다 이랬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의 회사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고 회사가 잘못 운영되어서 한마디로 그 회사가 도산하면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고, 그 직원들하고 같이 사는 권속들이, 그 부인, 자식들이 다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걸 잘못하면 큰 제약이고, 그건 지역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덕목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그걸 반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선생님, 지금 그분이 병원에 있습니다. 이거라. 아파가지고. 그러거든. 좀 큰 지갑을 하나 사라. 그 안에 현금도 많이 들어. 그 안에 자네가 생각할 때 돈도 좀 가득히 엮고, 수표도 엮고, 막 가득히 엮어가지고, 그 안에 그 대신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건 다 빼고, 카드나 이런 건 다 빼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선물도 좀 사서 가져가고, 딱 꿀이 앉아서, 회장님, 제가 회장님에게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지갑을 통째로 주고 나오거라. 그러고, 회장님, 내가 꼭 그 보온에는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라 했어.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선생님, 왜 선생님 저 보증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 회사 부도 난다. 부도 나면 그 큰 회사가 부도를 낼 때 자네 회사는 박살이 난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어.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여러 수천억을 지금 아카시가 날 판인데 자네 회사 총괄 해봤자 100억 이하짜리인데 이게 가가지고 뭘 이렇게 도움을 준다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 내 시킨 대로 했어. 그러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 알았다고. 그러고 돌아왔어. 그리고 왔는데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 회사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형무소 가버렸죠. 한번 감옥에 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다가 회사는 은행 관리업체로 들어가 버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내가 그 친구를 불렀어. 자네가 이제 좀 도와주라. 자네같이 예문 사람이 회사 돈 외에 자네가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없느냐 하니까 자식들 키우려고 한 2, 3억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래. 그 중에 일부만 잘랐어. 한 1억 정도 잘라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 회장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옛날에 안 그러던 짓을 한다. 한 번씩 화를 벌컥 내고 마시고 있는데 술 갖다 주는 아줌마한테 과함을 빽 지르고 별것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하는 거. 걸핏하면 술 한잔 먹고 누가 싸우려고 달라드는 짓,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자세히 보니 평상심의 마음과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그 회사는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부도낼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뭐 돈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거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점 하나 부탁드립니다.